배달의 민족 국풍 71. 오감을 자극하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말초신경을 흥분시키는 즉흥적이고 편리한 재미를 따라다닙니다. 외세의 영향이 범람하는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뼛속까지 남의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명의 이익이뿐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영혼까지 내 것은 없고 남의 것을 베끼고 남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문득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속에 나는 없고 남들만 가득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샘이 없는 물은 흐를 수 없고 뿌리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뿌리이며 역사관은 개인과 공동체의 혼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뿌리를 잃고 혼이 나간 채 살아가면서 영혼 없는 껍데기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에 있으며 민족이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역사의식과 확고한 공동체의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여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부단히 묻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은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E.H. 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실증사관과 R.G. 콜링우드식의 주관주의 역사관을 모두 비판하며 역사는 사실 자체에만 함몰되는 것도 역사가의 주관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카에 따르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것입니다. 배달결의 영원한 큰 지도자 단제께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여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으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역사는 지나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모양짓는 거푸집이며 내일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는 등대입니다. 고로 역사가 바로 서야 사람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역사와 주체적인 역사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이란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 민족이라고 국어 대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족의 개념은 복합적입니다.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관념이면서 역사적 실체로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이 됩니까? 공동체 의식이 민족을 구성하고 구체화시키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외형적으로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며 내적으로는 동일한 역사 의식을 필수 불가결의 요건으로 삼는다 하겠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은 안으로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성장의 추진력으로 승화되나 밖으로 아가 아닌 비아를 찌르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단죄의 역사에 대한 정의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민족이란 개념은 참으로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 유전적 요인, 언어, 종교, 생활 전반의 문화 요소 등을 포괄합니다. 흔히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지구촌 단일 시장이라는 경제 정치적 구호이며 세계는 더 심각하게 분화되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구소련 해체, 유고 연방 분리, 스코틀랜드 분리 주장, 바스크 분리 투쟁, 북아일랜드 해방운동, 중국 신장 위구르 티베트, 코소보 사태, 최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충돌 등등 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화의 시대에 국지적 분열이 발생합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통적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거나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춘추필법과 사마천의 사기극을 벗겨내고 진실의 눈으로 진실의 파편을 모아 동북아 역사를 재구성해보면 은나라까지는 분명히 우리 배달결의가 천자의 나라로서 동북아와 중원을 실효 지배했으며 영계소문이 당의 수도 장안에 입성하여 당태종 이세민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한민족의 영향권 하에 있던 주나라는 황하일대를 중심으로 한 분리 독립을 위해 중국과 이민족이라는 대륙구도적 이념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혼란기에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계를 꿈꾸었던 공자가 이런 중화라는 허구적 개념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 마침내 사마천에 이르러 하화족이라는 허구적 개념이 역사 왜곡과 침탈을 통해 역사적 실체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후 환경적 변화나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이라는 정신문명의 상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 한민족이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고 대륙의 패권 경쟁에서 발해를 끝으로 한족이라는 과거의 노예들에게 밀려남으로써 우리는 역사도 조상도 뿌리도 잃은 삼류민족으로 반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미국 식민 4대 사관이 역사를 잃고 얼빠진 민족이라는 현 상황을 고착화시키며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기껏해야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로 이어져 온 한족의 중국이 만주족의 지배와 근대사의 굴욕을 딛고 다시 팽창주의 야욕을 불태우며 사마천의 사기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의 연대기를 집요하게 계승하여 동북공정, 요하공정, 선전공정 등의 만행을 자행하는 역사 침탈을 자행하지만 맞서 싸우는 민족의 영웅은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차피 역사는 객관적 실체적 진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진실의 짜집기가 민족 공동체의 결속과 번영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근대사의 가장 확고한 증거가 바로 히틀러의 위대한 아리안 신화에 있었고 이제 시진핑 황제의 중화 우월주의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하기도 하고 한민족이라고도 합니다. 단군 조선이 영토를 3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고 현재의 국호인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하는 만주, 요동, 내문고 등을 포함하며 대단군이 계시고 번하는 지금의 중국 나나 일대를 포함한 산동, 산서 등지에 그리고 마하는 지금의 한반도 전체에 각각 부단군을 두어 통치했던 것입니다. 배달은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에서 기원합니다. 황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초대 환웅께서 삼위 태백에 신실을 열고 신단수 아래 도읍을 해서 세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는 배달국이었으니 배달은 밝은 땅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밝은 땅에 사는 천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면 백의에 상투를 틀고 가부좌를 하며 온돌에서 생활해온 거룩한 배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과 빛을 숭상하며 우주의 섭리를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이상국가를 지향했던
고도의 정신과 물질 문명을 열어온 위대한 민족임이 사료와 고고학적 자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호나 왕명에서도 그 정황이 드러납니다. 황국은 역대 환인들이 다스리던 인류 문명의 시원이 된 나라입니다. 환은 크다, 넓다, 밝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조선의 아침조는 풀잎과 풀잎 사이로 여명이 넘치고 아직 달빛이 남아있는 평화롭고 기운이 넘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명왕은 북부의 마지막 7대 단군으로서 국호를 고구려로 바꾼 동명성왕과 동일시 되었지만 연남산의 묘비명 등에서 다른 인물임이 확인된 북부여 5대 단군 고두막한이십니다. 북부여는 단군조선의 제3왕조 대부여가 47대 단군을 끝으로 붕괴된 후 주몽이 고조부이신 해모수가 번안의 부단군 비왕의 도움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비왕은 기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한무제는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천자의 나라인 북부여를 침략했을 때 북부여 4대 단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고두막한께서 군대를 일으켜 한무제를 격퇴하여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고 졸범부여를 세우고 20년 뒤 북부여 5대 단군이 즉위하게 됩니다. 중화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실이기에 한나라와 북부여의 전쟁사와 고두막한의 존재 그리고 북부여까지 철저하게 역사에서 지워지고 숨겨지게 된 것입니다. 번한을 찬탈한 위만 정권을 뇌물과 내분으로 간신히 붕괴시키고 사실상 전쟁에서는 패기에 한과 위만 정권의 전쟁에서 관여한 수많은 사신과 장수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오히려 한에 항복한 5명의 위만 정권 인물들이 번한의 옛 강력인 산동성의 대거 제후의 봉작을 받은 것이 역사 사기극인 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근거도 없는 한사군과 한사군 한반도설을 배우고 위만 정권이 마치 단군조선인 것처럼 왜곡된 거짓 역사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매국 4대 식민사학자들은 과연 어느 민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난군이 위만 정권이 차지한 번안 혹은 발조선에 설치되었다면 그 위치는 한반도가 아니라 지금의 나나 인근이니 천진이나 북경 인근입니다. 고두막한은 스스로 천재의 아들인 동방의 빛이라는 의미에서 동명왕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동명성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모대왕 고주몽이십니다. 북부여 5대 단군으로 즉위한 고두막한에게 쫓겨나 동부여로 이주한 해무스의 후손으로서 고손자가 됩니다. 왕이 계승권이 있는 주몽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북부여로 돌아가 후사가 없는 북부여 6대 단군의 딸 소선호와 결혼하여 북부여 7대 단군으로 즉위하였다가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게 됩니다. 사후에 동명성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왜의 1만 7천여 지원군이 대패하고 백제의 부흥운동이 좌절되고 난 후 일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태양의 근본은 우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부여인들과 고구려인들이 해씨와 고씨를 성씨로 삼은 것도 결국 해를 자신들의 성으로 삼음으로써 천자임을 천명한 것이며 한자로서는 고로서 해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천손 사상이 일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광무는 대한제국의 연호입니다. 태극기와 무궁화를 나라의 상징으로 삼아 다시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려던 고종 황제의 염원이 느껴집니다. 역시 하늘과 빛을 숭상하는 백의의 배달민족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식민 4대 매국사학을 척결하고 거짓의 역사를 불사르고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중독된 반도사관을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를 배달하고 일상 속에서 진실된 역사의 혼을 음미하는 진정한 배달의 민족으로 거듭날 때가 왔습니다. 자주 주체 역사는 민족 중흥의 원동력입니다.